반갑습니다. 저는 정기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키노트 시간에 저희 공윤준 세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DevOps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담겨 있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실제 현업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보다 더 진화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DevOps를 달성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짧은 시간이나마 공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의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제 소개를 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회사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인 이제 K필드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게 DevOps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니까 조금 떨리긴 한데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정기훈입니다. 네, 저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카카오 클라우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가상화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은 지금 해시태그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라지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CI/CD, 오토메이션,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서로 이제 좋은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카카오 클라우드가 어떤 건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는 크레인이라고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레인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카카오 플러스 기중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크레인을 이제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이 이름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저기 뒤에 계시는 분께서 정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오픈스택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오픈스택에 Q 버전까지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M 버전인 미타카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주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기가 늦춰졌긴 했는데 현재 뉴턴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곧 1월 안으로 프로덕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카카오 클라우드를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저희는 이 카카오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개발 장비 및 서비스에 들어가는 VM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VM뿐 아니라 이 크레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모니터링 애저 서비스를 위한 캠이라는 프로덕션이 있고요. 그리고 DKOS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를 저희 인프라 기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키워드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예전에 저 담당자 분들이나 여러 이제 저희 공윤주 수석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크레인이니까 크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에 관해서 좀 많이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이렇습니다. 현재 오픈스택 서비스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업스트림에 있고요. 현재 라이브러리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볼륨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대시보드, 네, 그리고 인증을 위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네트워크, 컴퓨팅, 로드 밸런스 애저 서비스, DB 애저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디플로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약간 베타 기간을 가지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저희가 커스터마이즈해서 저희 내부 아키텍처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크레인이라는
즉 클라우드라는 게 잘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소프트웨어 힘들을 빌려야 합니다. 뭐 배포를 위한 셰프, 그리고 큐를 위한 RabbitMQ, 그리고 캐시를 위한 맨캐시, HFproxy, MySQL,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한 뭐 쿼가라든지, 그리고 로그를 보내기 위한 플루엔티 등등 많은 오픈 소스 기반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함께 협업해서 클라우드라는 것을, 그리고 크레인이라는 것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프로덕션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리즌에 대시보드와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즌 1, 리즌 2, 리즌 3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총 사용자들에게 3가지의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리즌들은 달리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아키텍처가 조금씩 상이하다든지 아니면 서버의 성능이 조금씩 상이는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전 연령에서 전 리즌에서 똑같이 동일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경험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크레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준의 숫자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1000개가 넘는 PM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개가 넘는 PM들은 19000개가 넘는 VM들을 돌리고 있고요. 3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2016년도에 저희 공팀장이 말씀하셨던 이 기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 2명이 오픈스택 VM 8000개를 맡아보니, 네,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네. 저희는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크레인이라는 프로덕션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컴퓨팅 셀은 실질적으로 약 1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크레인을 담당하는 분들은 4-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발하는 분들만 그렇지 운영에 참가하시는 거나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19,000대가 넘는 VM들이 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레인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K필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뭘까요? K필드는 크레인 플러스 필드라고 해서 저 크레인을 개발하기 위한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크레인의 배포에 필요한 저희는 배포 시스템을 셰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셰프에 들어가는 쿡북, 롤, 인바이러먼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크레인 코드들을 배포하기 전에 로컬에서 테스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라고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조금 더 친숙한 언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K필드는 베이그런트 기반의 로컬 테스팅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베이그런트는 원래는 버추얼박스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리포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KVM 기반의 VM들을 만들어서 저희 테스팅 환경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며진 VM에는 셰프를 통해서 프로비저닝 하고 있고요. OBS나 커가를 통해서 가상의 이제 렉 스위치 환경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필요한 설정을 하기 위한 셀 스크립트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탈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저희는 트리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컴피그가 있고 쿡북이 있고 엔바이러먼트가 있고 롤이 있고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까보면 컴피그는 베이그런트의 환경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입니다. 뭐 베이그런트를 통해서 로컬 테스트 환경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VM들의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들어가 있던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쿡북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VM들이 프로비저닝 될 때 필요한 이제 레시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롤은 이제 각각의 배포 환경, 저희가 이거를 로컬 테스팅 환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배포 환경이 정의된 파일들이 environment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셰프에는 롤이란 게 있는데요. 롤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레시피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여러 가지 쉘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그런트 파일이라고 통해서 베이그런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비전 빌드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의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K필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함께 모여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디렉토리에 있는 일부 파일들을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같은 색깔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은 이렇게 동일한 역할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onfig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JSON 파일에는 각각의 만들어야 되는 VM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메모리는 얼마를 써야 되고, CPU를 몇 개를 써야 되고, 인바이러먼트를 어떤 인바이러먼트를 가져야 되고, 런리스트라고 해서 셰프에서 말하는 롤이랑 비슷한 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오픈스택에 뉴트론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어떠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뉴트론이라는 것을 롤이라는 것에 이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뉴트론에는 각 또 다른 롤은 롤들의 집합이라든지 레시피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노드가 깔아야 되는 것들, 동작해야 되는 걸로 기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바이러먼트는 또 이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애트리뷰트를 갖게 되는데요. 그 뉴트론이 이 DBR2라는 환경에서의 뉴트론은 엘바스가 켜져야 된다든지, L3 서비스 플러그에는 저희 카카오 L3 라우터를 써야 된다든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되어 있는 파일들이 모여서 K필드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K필드를 그걸 어떻게 쓰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저희가 K필드에 들어가서 베이그런트 업을 하면 총 4가지 단계에 걸쳐서 로컬 테스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컨피그를 통해서 VM을 생성을 하고요. 네트워킹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VM에 이제 셰프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고요. 셰프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셰프 클라이언트가 돌면서 외부에 있는 셰프 서버와 프로비저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베이그런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비저너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쉘 스크립트도 있고, 셰프 제로도 있고, 셰프 클라이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셰프 로컬에서 쓰면서 셰프 제로를 사용하지 않고 셰프 클라이언트를 썼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용하는 쿡북들이 오픈소스에 디펜던시가 있는 쿡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Fproxy라든지 APT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은 셰프의 오픈소스로 풀려 있는 쿡북들을 인클루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셰프 제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의존성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배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셰프 서버를 로컬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의존성이 있는 여러 가지 쿡북들을 업로드를 해야만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셰프 제로라는 베이그런트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프로비저너보다는 셰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실제 저희가 배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모양으로만 보시면 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가 실제 얼마나 테스트를 하고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이고요. 하나의 파워풀한 머신에 12개 가까이 되는 이제 VM들을 만들어서 저희 원래 프로덕션이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되는 리전이 있고요. 각도 이제 컴퓨팅 리소스가 포함된 리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흉내내서 리전을 분리를 했고요. 각각의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도록 롤들이 부여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하느냐면요. 실제 저희 커스텀 코드로 작성된 오픈스택 소스들을 설치를 하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회사 정책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한 기능 테스트들을 여기서 로컬 머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픈 스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난간에 봉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브 스택이라고 불리는 이제 툴을 통해서 오픈 스택을 설치를 해보는 것인데요. 오픈 스택을 설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데브 스택을 설치하다가 정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갑다 싶을 정도로 정말 복잡하게 설치가 안 되거나 열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오픈 소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패키지들의 디펜던시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는 됐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안 되다든지, 왜냐면 그동안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바뀌어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에 저희는 K필드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크레인 프로덕션과 유사한 형태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오픈 스택 스택 코드를 수정을 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트런에 어떤 버그가 있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프라이빗 레포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축되어 있는 그 로컬 머신에서 땡겨 받아서 다시 디플로이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버그가 고쳐졌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네, 끝입니다. 그리고 배포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K필드를 통해서 배포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땡겨서 올려보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VM을 만들고 네트워크 만들고 셰프 클라이언트 돌려보고 프로비저닝 하고 테스트. 잘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K필드가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데브옵스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저희가 데브옵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조금 일부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자동화를 위한 툴이라든지 형상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테스트 할 수 있는 패키지,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데브옵스라는 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데브옵스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화가 돼야 이제 저희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더 사람의 간섭 없이 시스템이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자동화된 결과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도 테스트, 두 번째도 테스트, 세 번째도 테스트입니다. 네, 되게 진부한 말인 것 같지만 테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테스트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도 하더라도 디플로이 하면 분명히 서비스의 사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자동화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오픈스택의 특정 서비스들 패키지를 수정을 합니다. 깃허브에 올려요. 그리고 피어 리뷰를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깃허브에 걸려있는 젠킨스 훅을 통해서 젠킨스가 돌게 됩니다.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파이썬의 테스트 슈팅 톡스를 이용해서 유닛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톡스 테스트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는 도커로 미리 해당 프로젝트들에 필요한 리퀘어먼트들 설치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돌립니다. 그 결과가 잘 되면 아마 이제 잘 되고 리뷰어들이 만족을 하면 뭐지? 아니면 다시 개발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저희는 유닛 테스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필드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배포를 또 어떤 식으로 자동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면 젠킨스까지는 동일합니다.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젠킨스가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약간 이제 저희는 재기적인 느낌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배포되어 있는 크레인 프로덕션에 저희가 VM을 또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셰프의 키친을 통해서 쿡북들을 다 설치를 해보고, 각각의 쿡북에 들어가는 밸류들, 중요한 밸류들 있지 않습니까? 컴피그에 들어가는 뭐 워커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플러그인들을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가 기대되는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배치라고 해가지고 배시 기반의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슛이 있고요. RSpec 루비 기반의 또 이제 저희 셰프는 루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떴는지, 포트가 열려 있는지, 헬스가 올바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배포가 다 일괄적으로 젠킨스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젠킨스가 지금 유닛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나오고요. 실제 아까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약 한 4가지 정도 혼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맞춰서 각각의 그 구성을 달리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러면 자동화 테스트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개별 테스트, 프로젝트 유닛 테스트 했습니다. K필드의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했으니까 저희 그 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프로덕션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픈스택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정말 많이 복잡하시죠. 저도 많이 쓰고 있지만 볼 때마다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배포되고 유닛 테스트하고 해서 프로덕션에 배포하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까요? 아니죠. 네, 저희는 좀 더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오픈스택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오픈스택에 있는 오픈소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템페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오픈스택의 펑셔널 테스트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템페스트를 돌리기 위해서 랠리라는 이제 버리파이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까 다시 K필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K필드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저런 파워풀한 머신에 저런 클러스터 모양을 꾸며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코드들, 저희가 원하는 배포들, 그런 것들을 다 배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테스트를 돕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도는데요. 저희가 돌리는 테스트 케이스는 약 1,500개, 일부는 스킵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모든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다시 개발을 해야겠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이제 새벽 5시에 얘네들이 돌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 이제 카톡으로 그 결과가 오겠죠. 그러면 오늘은 다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오늘은 잘 돌았으니까 딴 거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스테이징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리전을 똑같이 자그마한 스케일로 흉내내온 동일한 IDC에 존재하는 클러스터가 또 따로 있는데요. 거기다가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것처럼 다시 배포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다시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저희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했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했습니다. 클러스터 단위의 펑셔널 테스트까지 자동화 됐습니다. 스테이징 클러스터 테스트는 현재 자동화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 하고 나야 드디어 저희는 프로덕션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에 배포를 한다는 건 마치 로켓을 날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주 왕복선을 사람을 실어서 우주로 지구 밖으로 보낼 때는 수많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그러면 얘네들을 날려보내고 나면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이나 로켓을 날리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상에 있는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이제 해당 로켓이나 우주 왕복선이 제대로 정상 궤도를 돌고 있는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지상에서 수정을 해주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배포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퍼포먼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걸어놓은 스레숄드를 넘게 되면 알람이 오죠. 알람이 오면 뭘 해야 될까요?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다 하고 나면 또 뭘 해야 될까요? 협업을 통해서 또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남아있는 게 또 뭘까요? 협업을 통해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배포해야겠죠? 저희는 K필드를 다시 또
돌려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가 받고 있는 알람과 여러 가지 메시지들 카톡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로그들을 뽑아서 알람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리소스에 사용한 양들을 저희가 조회해 볼 수 있는 봇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자, 카카오 클라우드는 데브옵스를 지향해서 만들어지고 서비스되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필드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 데브옵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고, 현재도 지속 개발, 수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K필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저희는 데브옵스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특별히 KPM을 선택하신 이유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오픈소스가 아닌 클로즈 소프트웨어의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인을 하면서 이미 이제 유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클러스터를 꾸며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KVM 기반에 한다든지 젠 기반으로 한다는 거였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련해서 지원해 주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아무래도 리눅스 기반이 많았기 때문에 KVM을 선택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기 전에 이미 클러스터가 꾸며진 일이라서요. 네. 그리고 KVM 서버는 제가 가상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KVM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 개발도 해봤지만, 리눅스 커뮤니티들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오히려 KVM 쪽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사용하시는 프로젝트 중에 트루브도 그런 트루브를 어떤 용도로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DB팀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원래 DB팀에서는 개발 장비를 줄 때는 모두 검수를 거쳐서 실제 PM에다 얹어서 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DB팀의 부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봤던 게, 저희가 마침 또 오픈스택에서 DB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런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검수가 끝난 데이터베이스를 실어서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개발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개발 장비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VM을 만들 수 있고요. 더 좋은 점은 저희가 일일이 백업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리스토어 고장났을 경우에는 다시 또 SQL 덤프 뜬 거를 다시 또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에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DB팀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걸 바로 서비스 DB로 덤프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드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짧은 시간인데도 잘 들어주시고, 또 토요일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K필드를 오픈소스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다 검수가 끝났고요. 프라이빗 저희로 아직은 되어 있는데, 저희 카카오 미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